미국 경제는 정말 고용이 견조하고 물가도 잡히고 있고 증시도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트럼프 마음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고 핑크빛 전망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최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아주 양호한 흐름입니다. 현재 수치가 절대 위험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26만 건 이상 계속적으로 돌파하면 경계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주 무난한 흐름입니다. 들쑥날쑥하지만 고용이 아주 탄탄하고 매주 큰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미세하게나마 추세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좋다면 잠시 쉬더라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겠지만 최근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면 일터로 복귀가 늦어지고 있고 연속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고용에 변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렛츠고! 최근 흘러가는 시황과 함께 생각해보면 경제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기업들은 해고를 진행하고 있고 반대로 파트타임 일자리는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효 그리고 유예로 인해서 사재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미래 수요를 가져오면서 경제가 좋다는 착시 효과가 생겼지만 오히려 파트타임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다시 경제가 회복된다면 지금 사재기 수요를 또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기면서 파트타임 일자리가 줄어들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경계해야 할 지표로 체크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럼 실업률을 10년 차트로 길게 보면 현재 4%대 수준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가 맞습니다. 전혀 경계해야 될 구간은 아닙니다. 2020년에 수직 상승했을 때는 코로나 시기이고 그 이후로 점차 안정되면서 4%대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만 보면 4.2%로 계속 동결 유지되고 있는데 소수 셋째 자리로 보면 3월부터 4월, 5월까지 약간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정부 고용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고 어쨌든 현재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떤 실물 경제 지표가 급격히 경기 침체를 가리키긴 어려울 겁니다. 계속 관세 유예로 사재기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물가가 올라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요. 왜냐? 트럼프가 막고 있으니까요. 만약 어떤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게 되면 관세 협상을 하고 있을 때 타 국가에서도 미국이 흔들리네, 조금만 더 버티면 관세 협상 수위를 낮출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빌미를 제공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실업률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용시장 둔화가 서서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준이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쉽지 않죠. 연준마저 고용과 물가를 포기하는 그림이 되어버리면 패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파트타임과 실업률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저임금에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센 일자리, 즉 불법 이민자들이 일하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강제 추방이 되니 일자리가 비어갑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를 고임금에서 일하던 미국 사람들이 가려고 할까요? 마치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편하게 관리자급으로 일하다가 중소기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산직 일하던 그런 환경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럼 미국 소비자들의 소매 심리는 어떻게 되어갈까 한번 체크해보면요. 제가 예전부터 사재기 수요로 인해서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업, 관세 다운 이런 말장난으로 실물 매크로 지표가 망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미국의 5월 소매 지표를 보시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미국 경제가 좋다던데 왜 소비의 국가에서 소비가 침체되고 있을까요? 살펴보면 차량과 부품 같은 고가 물품들이 마이너스 3.5%로 급감했고요. 당연히 주유도 급감했고요. 결국 필수 소비자 말고는 고가의 소비는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을 보시면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불안전하고 파트타임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개인 소득도 줄어들고 있고 개인 지출, 지갑도 닫고 있습니다. 소비 중심의 미국 경제에서 경기 둔화가 오는 건가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6개월, 반년간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3%를 찍고 오히려 다시 반등하면서 2.4%로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라면 고물가,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하는 겁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선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요. 만약에 저성장이고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최근 파월의 미 상원과 하원에서 발언을 한번 보시면 연준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서두를 필요 없고 노동시장이 강하다. 실업률도 낮은 상황이고 인플레 압력이 실제로 억제된 상태 유지 시에만 금리 인하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연준의 의무는 장기 인플레 기대를 잘 고정시키는 것이다. 단기 인플레를 고정시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최종 관세율도 어떻게 정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월의 발언대로 현재 소매점에 있는 물건은 2월, 3월에 배송되어 온 것이고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여름에 6월, 7월 지표에 실물 경제 지표에 관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체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최종 관세율이 확정된다면 금리 인하 고려에 도움이 될 듯한데 트럼프가 매일 말을 바꾸기 때문에 금리 인하 고려를 할 수 없다는 걸 돌려 말했고요. 결국 관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파월은 신중론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고용과 물가가 1순위인 파월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파월마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휘둘려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버린다면 물가와 고용이 1순위가 아니게 됩니다. 마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처럼 정치권에 휘둘려 서민 위하는 척 금리 인하만 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파월의 임기는 내년 26년 5월입니다. 임기 말까지 적당히 넘기려고 할 것입니다. 적당히 경기 부양하고 지금 트럼프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경제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만약 섣불리 금리 인하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을 하고 금리 인상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모든 오명은 트럼프가 아닌 파월이 뒤집어 쓰게 될 테니까요. 결국 파월은 임기 끝까지 고물가로 인해 큰 충격보다는 서서히 경제가 식어가는 그런 흐름을 유지하는 스탠스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